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삭발했습니다. 충격적인 승부수입니다. 삭발의 요구사항은 문재인에게 헌정 유린을 중단하라는 것, 그리고 조국을 파면하라는 것. 제가 이 삭발 투쟁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정당의 대표로서는 최초의 삭발입니다. 과거 한국의 대통령 주자급 주요 정치인들은 단식은 여러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의 명기의 년도로 1983년 5공화국 때는 YS가 가택연금에 항의를 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를 하면서 2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이 단식은 민취협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신한민주당 야당으로 발전을 합니다만은 민취협이라고 하는 당시에 오공정국을 돌파하는 일종의 반정부, 반권력 어떤 정치 동력체의 동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1990년 DJ가 당시 지방자치제 실시와 내각제 반대를 주창을 하며 1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2003년에 최백열 한나라당 대표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의 명분은 이런 단식의 명분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현재의 상황이 파괴적이며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강행을 한 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의 정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정신. 정권이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졌든 아니든 나라가 여대야소이건 여소야대이건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건 그래도 이 공동체를 지탱을 하는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가치, 공직자의 몸가짐, 이런 가치를 완전히 유린해버리고 진흙탕에 내던진 자라나는 세대에게 아무런 정말 일종의 패륜적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이런 정권의 만행에 대한 항거. 문재인의 조국 임명은 단순한 어떤 정권 차원의 밀어붙이기 이런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권력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조국, 이 산호명 출신의 조국, 이런 사회주의적 성향의 어떤 대한민국 체제 변신,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면 어떤 것도 감행할 수 있다. 어떤 권력의 도덕이나 가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쳐놓고 오로지 수단, 이런 정권의 본질과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어쩌면 YS나 DJ나 최백열의 단식의 명분에 버금가는, 오히려 예를 들자면 YS나 DJ 때는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 당시는 그래도 권위주의 정권의 시절이었고 이 DJ 때는 3당 합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거대한 권력과 맞서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없습니다. 많이 민주화가 30여 년 진행이 돼서 정권 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이런 정치 권력의 만행, 그 만행에 항거하고 너무나 또 이 제1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YS나 DJ의 투쟁과 전혀 명분에서 손색이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교안이라는 이 정치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충격적인 승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는 대표 취임 이래 대표 취임 초기에 상당 부분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일종의 컨벤션 효과 그리고 뉴 페이스 효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은 물론 당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좋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몇 달 후,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조국 사태에 이르러서는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죠. 황교안은 이 무도한 문재인 좌파 권력에 맞서서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전술과 전략에 관한 경륜이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보좌받고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급기야는 직전 당대표를 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낙마 운운하는 일종의 배륜적 총질까지 저지르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황교안 대표에게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투쟁력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데에 어느 정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리더십, 결코 어떤 비리나 하자 이런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당 부분 어떤 안정된 궤도에 있는 이런 리더십은 황교안의 대표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자질, 투쟁력, 어떤 지도력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시험대에 올라 있었던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황교안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삭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매일 텔레비전 화면에서 삭발한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2달 내지 3달 후에 자라게 된다면 그래도 그때도 조국을 둘러싼 이 전국의 상황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밀어붙이는 강공책이 정권을 더욱더 옥죄한다면 그래서 제1야당의 투쟁이 일종의 단말마저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2차 삭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헌정 유린이라든가 이런 나라 망치기 또는 무도한 밀어붙이기가 계속되는 한 내 머리도 결코 자랄 수 없다. 내 머리카락도 계속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2차 삭발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삭발은 삭발로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황교안의 대변신. 시청자 여러분, 초기에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그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신인이고 뉴페이스입니다. 새로운 정치. 안철수가 새 정치를 주장하고 나왔을 때 엄청난 국민의 지지와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황교안도 나름대로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 새 정치를 주장을 하니까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다 그 이후에 황교안은 왜 황교안의 새 정치인가를 보여주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내 정치는 과거의 정치와 뭐와 다르다. 나의 사람들, 내가 같이 이 정치적인 동력을 발휘하는 나의 황교안 군단은 과거 구태 정치인보다 어떤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삭발 이후 황교안 정치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대권을 향한 개인의 정치 행보와도 관련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사느냐 죽느냐. 한국당이 4월 총선에서 죽으면 황교안의 미래도 없습니다.
때문에 황교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물론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내년 4월 총선에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는 황교안의 새정치 카드를 내놔야 된다. 구태정치하고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공천 방식, 새로운 인물,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전략,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바람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무도하고 냄새나며 퀴퀴한 이것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런 황교안의 정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삭발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진 황교안이 이 삭발투쟁을 계기로 살아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정치하느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잘려져 나간 황교안의 머리카락.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황교안 새정치의 머리카락이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